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부대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나타난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대장!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예, 저 노인네가 저분이 누군지 알고 그래? 대대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실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경기도 어느 육군부대. 토요일 오전 10시 주말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자식들을 보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 외제차들, 깔끔한 국산 세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행렬 뒤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얼핏 보기에 7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제법 컸지만 허리가 약간 굽어 실제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짧게 깎은 흰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인의 차림새는 더욱 초라했습니다. 색이 바랜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검은색 면바지, 그리고 심년은 쉬는 듯한 낡은 운동화. 손에는 구멍난 검정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바나나 우유 몇 개와 초코파이 한 박스가 보였습니다. 면회를 오는 다른 학부모들이 들고 온 명품 쇼핑백이나 고급 과일 선물 세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똑바로 정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이병 김민수는 노인을 보자마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저런 할아버지가 혼자 왜 오셨대. 김민수 이병의 눈에 노인은 그저 가난한 시골 할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골에서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셨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오셨어요? 김민수는 대충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에게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르게 인사했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냥 반말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네, 면회 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는 그것조차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아, 신분증. 노인이 낡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대신 이것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카드였습니다. 김민수는 대충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옛날 거잖아요.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냥 일반 신분증 있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제 운전면허증이. 아이고, 됐어요. 그냥 면회록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쓰세요. 어느 병사 면회 오셨는데요? 육군 23사단 53년대 2대대 3중대 이준호 일병입니다. 이준호요? 잠깐만요. 김민수는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 일병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아, 있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아버지세요? 아닙니다. 그럼 할아버지세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수는 속으로 뭐야, 대답을 똑바로 하시지 하고 생각하며 면회록에 대충 기록했습니다. 여기 출입증 달고 들어가세요. 근데 할아버지 걸어가시려고요? 면회실까지 꽤 멀거든요. 괜찮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에휴, 그러시다가 쓰러지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김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면회객을 응대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 안은 넓었습니다. 정문에서 면회실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노인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노인의 눈은 부대 곳곳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려. 열중시어. 다시. 차려. 노인은 잠시 멈춰 서서 훈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향수일까요? 아니면 걱정일까요? 저기 할아버지. 갑자기 한 상병이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면회객 출입구역 아니에요. 저쪽 길로 가세요. 상병은 퉁명스럽게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상병이 가리킨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병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면회객들 진짜 안내판도 안 보고 막 돌아다니네. 그러게. 저 할아버지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우리가 알 바 아니지 뭐. 두 상병은 다시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면회실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면회실 건물 입구에는 또 다른 초병이 서 있었습니다. 병장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전역을 2달 앞둔 고참으로 자신의 군 생활에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병사였습니다. 박성민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젠장 또 골칫거리가 오네. 박성민의 경험상 이렇게 나이 많고 혼자 오시는 학부모들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고 군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노인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박성민은 권위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이준호 일병을.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정문에서 했습니다. 출입증은요? 노인은 가슴에 달린 출입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성민은 출입증을 확인하고는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검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노인은 순순히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박성민은 봉지를 받아 대충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 이게 뭐예요? 바나나 우유? 박성민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못 사오세요? 요즘 부모들은 다 비싼 거 싸들고 오던데.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자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요. 손자요? 아, 할아버지가 면회 오셨구나. 부모는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내셨네. 박성민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셈이지요. 뭐 됐고요. 들어가세요. 근데 할아버지 면회 시간은 1시간만 가능한 거 아시죠? 넘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고요. 여긴 군대니까 조용히 해야 합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은 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옆에 있던 후임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런 할아버지들이 제일 문제야. 나중에 이것저것 요구하고 징징대고. 병장님, 그래도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뭐가? 여긴 군대야, 군대. 민간인이 와도 규율은 지켜야지. 저 할아버지가 누군데 특별 대우해줘. 그렇긴 하지만. 됐어,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박성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노인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회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노인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역시 나이가 나이인지라 계단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던 젊은 장교 한 명이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소위 강민준이었습니다. 갓 임관한 초급 장교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계단이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분의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오르세요.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는 노인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은 2층에 도착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는 육군 53년대 면회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가족들이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병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병 최준영이었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최준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이준호 일병 면회 왔습니다. 이준호요? 잠깐만요. 최준영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3중대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준영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3중대요? 이준호 일병 면회 왔는데 내려 보내주세요. 예예. 전화를 끄는 최준영은 노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3번 테이블에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3번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화려한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과일, 명품 쇼핑백에서 꺼낸 옷들, 비싼 영양제들. 노인의 테이블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노인을 힐끗 보고는 자기 일행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바나나 우유랑 초코파이라니. 저걸로 면회를 와? 쉿, 조용히 해. 들으시면 어떡해. 하지만 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약 10분 후 문이 열리고 젊은 병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일병입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을 밝힌 병사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을 발견하고는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노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준호는 노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대신 왔다. 에휴,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었다. 우리 손주 얼굴 봐야지. 노인은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말랐구나. 군대 음식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건강해요, 할아버지. 그래, 건강하면 됐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사왔다. 와,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준호는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정병 최준영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준호. 예? 면회록 작성 안 했어. 여기 와서 작성해. 아, 예. 잠깐만요, 할아버지. 준호가 일어서려 하자 최준영이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호자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해요. 같이 오세요. 노인도 일어나 함께 데스크로 갔습니다. 최준영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정보 쓰시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리고 면회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동일안에 체크하세요. 노인은 서류를 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글씨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최준영은 그 모습을 보고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써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사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준영은 그냥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에휴. 최준영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일병이 행정병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작성하는 부분을 보던 최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여기 방문자와의 관계란에 조부라고 쓰셨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맞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왜 안 오셨어요?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부모들 진짜. 자식 군대 보내놓고는 면회도 안 오고. 최준영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준호. 내 집안 사정이야. 나도 뭐라 안 해. 근데 이렇게 노인분을 혼자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최준영의 말에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뭐 그러시겠죠. 근데 할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대중교통이요? 네,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에휴, 몇 시간이나 걸렸겠네. 힘드셨겠어요. 최준영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75? 에이, 그 나이에 이렇게 먼 길을. 아들이나 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부모님을 이렇게. 그만하세요. 갑자기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준영은 순간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권위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준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제 가족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에이, 알겠어요. 서류나 빨리 작성하세요. 최준영은 툴툴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노인은 다시 서류를 작성했고 모두 끝낸 후 데스크에 제출했습니다. 됐습니다. 가서 면회하세요. 1시간만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준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 행정병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괜찮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준호야, 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니? 힘든 일은 없고? 네, 괜찮아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상급자들은 잘 대해주니? 네, 우리 분대장님은 좋으세요. 가끔 중대장님이 좀 무섭긴 한데. 중대장? 어떤 사람이니? 좀 엄격하세요. 그리고 화를 잘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 노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정말 혼자 오시기 힘드셨죠? 다음엔 꼭 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아버지는 지금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괜찮아, 나 혼자 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도. 준호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군대에 있었던 거 알지? 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환경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지.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꽤 오래 있었단다. 노인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제를 바꿨습니다. 훈련은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제식 훈련이랑 체력 훈련 있는데 저는 원래 운동을 좀 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준호는 군대 생활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중이가 들어왔습니다. 차렷. 행정병 최준영이 소리쳤고 면회실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위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항상 험상궂은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삼중대장 김태현 중위였습니다. 김태현 중위는 부대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병사들을 대할 때 고압적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온 학부모들에게도 딱딱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준호는 어디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현 중위는 준호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조부입니다. 부모님은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김태현은 테이블 위에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나나 우유? 손주가 좋아해서. A 군인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옵니까? 영양제나 고기라도 사와야지. 김태현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이게 좋아서. 닥쳐, 이준호.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나? 김태현은 준호를 한마디로 제압하고는 다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군인들은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훈련도 강도 높게 하고 체력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하고 초코파이요? 제가 형편이요? 그럼 억지로 면회 올 게 아니라 차라리 돈이라도 보내주시죠. 현금이 더 유용합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제 손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는 모르시나 본데 요즘 군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이랑 다릅니다. 경쟁도 심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저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예? 군대요? 김태현은 노인을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럼 더 모르시겠네요. 옛날 군대랑 지금 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서 10년 넘게 있어 봐서 아는데. 김태현은 자신의 경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장교인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를 과시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군대에서?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병이나 부사관이셨겠죠. 그래서 군대를 잘 모르시는 거고. 김태현의 말에 준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우리 할아버지는. 이준호, 지금 내가 말할 때야? 김태현의 고함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대장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중대장님은 병사들을 대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요? 김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민간인이 군대 일에 대해 뭘 알고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요. 할아버지 군대 시절이랑 지금이 같습니까? 김태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이요? 무슨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인의 본질 말입니다. 부하를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질입니다. 아, 웃기고 있네. 할아버지, 지금 저보고 부하 존중 안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준호. 예. 너 할아버지 좀 말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준호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군요. 뭐? 지금 저를 도발하시는 겁니까? 도발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십니까? 여기는 군대입니다. 제가 이 중대를 책임지는 중대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김태현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면회 취소입니다. 중대장님. 준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준호, 너도 당장 중대로 복귀해. 하지만 명령이야. 당장. 준호는 울먹이는 얼굴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가거라. 하지만 할아버지가 멀리서 오셨는데. 가라, 준호야. 명령이면 따라야지. 노인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김태현은 팔짱을 끼고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경비병 불러서 모시고 나가게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노인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는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노인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까 만났던 강민준 소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가세요? 면회 시간이 아직. 중대장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가 한번. 젊은 장교가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강민주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건물을 나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왔을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문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돌아보니 한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 앞에 섰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너 회사 일이 있다고 했잖니?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면회는 함께 왔어야죠. 죄송합니다. 벌써 다 끝났다. 준호 받고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이다. 예? 벌써요? 면회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중대장이 나가라고 했다. 뭐라고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아니다. 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야. 말다툼이요? 아버지가요?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온화하고 침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군대에서 말다툼을 하다니.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서가 괜찮다. 그냥 집에 가자.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이민석이야. 응,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알지? 53년대? 거기 대대장이 누구야? 아, 김철수 중령? 그래, 알았어.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민석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중령님이십니까? 아, 예.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중요한 일입니다. 민석아,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잠깐만요. 민석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면회 왔던 노인분 말입니다. 네, 이준호 일병의 할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뭔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이신데. 현직 육군 소장이십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군 5사령부 부사령관이십니다. 민석의 말에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다. 아버지, 이건 필요합니다. 중대장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는 계속되었고 민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대대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겠답니다. 민석아, 너 괜한 일을. 아버지, 이건 괜한 일이 아닙니다. 현역 장성이 부대를 방문했는데 중대장이 내쫓았다고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냥 손주 할아버지로 간 거였다. 그래도 아버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대 안쪽에서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실. 김철수 중령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장님이 오셨다고? 그는 즉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삼중 대장 당장 대대장실로 와. 지금 당장. 몇 분 후 김태현 중위가 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김중희, 오늘 면회 왔던 사람들 중에 노인 한 분 있었지? 예? 노인이요? 이준호 일병 면회 온. 아, 그 할아버지요? 무슨 일로? 그분한테 뭐라고 했어? 김철수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저는 그냥 면회 예절에 대해서.
면회 취소시켰다며. 그게 그분이 제게 이런저런 말을 해서. 이 멍청한 자식아. 김철수 중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냥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현역 소장님이야. 육군 소장. 예? 김태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소 소장님이요? 그래. 이스타. 별 2개. 그분을 내가 내쫓았어. 그럴 리가. 그분은 그냥 뭐.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해. 하지만은 무슨. 당장 가. 김태연은 비틀거리며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장님? 그 할아버지가? 그는 급히 면회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이준호. 예. 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나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연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편 김철수 중령도 대대장실을 나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부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주요 간부들이 따라왔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민석과 이야기하고 있던 노인을 발견한 김철수 중령은 급히 뛰어갔습니다. 소장님. 김철수 중령의 외침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문에서 근무하던 병사들, 지나가던 간부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김철수 중령은 노인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격리를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례를 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중령. 송구합니다, 소장님.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소장님께서 방문하신 줄도 모르고. 제가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손주 할아버지로 온 겁니다. 그때 김태연 중위가 헐떡거리며 도착했습니다. 김태연은 노인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대대장이 노인에게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김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김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중대장.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몰라뵙고. 몰라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김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장성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 할아버지였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제 손주한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괜찮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갈 겁니다. 노인은 민석을 봤습니다. 가자, 민석아. 예, 아버지. 두 사람이 걸어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였습니다. 그는 허락도 없이 뛰쳐나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준호야. 노인은 손주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장군님이신 줄 몰랐어요. 말씀하셨으면 말할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준호야, 할아버지가 장군이든 아니든 너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라. 알겠니? 예.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노인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훈련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고 좋은 군인이 되거라. 예, 할아버지.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안아주고 민석과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금 그분이 소장님이라고? 이스타가 우리 부대에 오셨다고?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문에서 근무했던 김민수 이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반말을 했다고? 신분증 똑바로 안 가져왔다고 핀잔을 줬다고? 그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근무했던 박성민 병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빨리 좀 하라고 했어.
그리고 가난하다고 비웃었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행정병 최준영은 떨고 있었습니다. 나 소장님한테 가족 이야기하면서 비난했어. 끝났다. 나 완전 끝났어.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태현 중이었습니다. 대대장실에 다시 불려간 그는 김철수 중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중희. 예, 대대장님. 설명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태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가져온 것, 자신이 그것에 대해 비판한 것, 노인이 자신의 지휘 방식에 대해 지적한 것,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며 면회를 취소시킨 것까지. 김철수 중령은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중희,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 겸손과 존중이야.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특히 면회 온 학부모들은 자식을 국가에 맡긴 분들이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소장님이 자네 지휘 방식에 대해 지적하셨을 때 화를 냈다는 거야. 그건 소장님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어도 귀담아 들었어야 할 충고였어. 김중희, 자네는 지금까지 어떻게 부하들을 대해왔나? 저는 엄격하게. 엄격한 거랑 무례한 건 달라. 자네는 엄격한 게 아니라 고압적이었어. 병사들이 자네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그건 존경이 아니야, 공포야. 군대는 공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김철수 중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봐야겠어. 일단 자네는 삼중대 병사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지휘 방식을 바꿔.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가봐. 김태현은 고개를 숙이고 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눈빛, 조용하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지적에 흔들리지 않던 태도.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적하신 거고. 김태현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계속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장님이 이준호 할아버지라며? 응, 육군 부사령관이시래. 헐. 그런 분이 왜 차림을 그렇게 하고 오셨대? 글쎄. 일부러 그러신 건가? 아니면 원래 검소하신 분이신가 봐. 중대장 완전 끝났네. 그러게. 소장님을 내쫓았다니. 병사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삼중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중위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차렷.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태현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한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중대장이 사과를 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나는 엄격한 것과 무례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한 어르신이 나에게 군인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다. 부하를 존중하고 솔선수범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질이라고.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병사들은 조용히 중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너희들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예, 중대장님.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예, 중대장님. 김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며칠 후, 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령부 부사령관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 아내 그리고 어린 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한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중령이었습니다. 소장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앉으시오, 중령. 김철수 중령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됐소.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시오. 예, 소장님. 먼저 김태현 중위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사과했고 지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정문과 면회실 근무자들도 모두 교육을 받았습니다. 면회객 응대 예절에 대해서 재교육했습니다. 중령. 예, 소장님. 나는 누구를 처벌하려고 그날 간 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군대의 문제점을 보게 됐어.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급과 권위에 너무 익숙해졌어.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신분부터 보게 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돼요. 김태현 중위나 그 병사들이 나를 소장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극진히 모셨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군인은 계급이 높든 낮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오.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중령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내 손주 이준호 말이오. 특별 대우하지 마시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 주시오. 하지만 부탁이요.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장성인 걸 이용하면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김태현 중위에게 전해 주시오. 이번 일로 인사에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대신 진짜 좋은 지휘관이 되라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철수 중령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은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0년. 그가 군복을 입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소장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술도 전략도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군대는 무기나 장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려면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노인은 그날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을 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저 젊은 장교는 아직 몰라.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서 나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얻어야 합니다. 노인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등병 시절 그는 가장 열심히 훈련받는 병사였습니다. 하사관이 되었을 때 그는 부하들을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장교가 되었을 때 그는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영관이 되었을 때 그는 부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성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바나나 우유를 들고 손주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별이 아니라 손주였으니까요. 똑똑.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이번에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퇴근 시간입니다. 벌써 그런가? 예.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노인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상의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그 별은 그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별 아래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노인은 복도에서 만난 병사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네. 아, 예. 소장님. 병사들은 허겁지겁 경례를 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아니다. 정말요? 정말이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좋은 경험이요? 그래. 나는 내가 일선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사령부에 있으면서 놓친 게 많았어. 그날 나는 일개 민간인으로 부대를 경험했어. 그리고 우리 군대가 민간인을, 특히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울 것 없어. 문제를 발견했으니 고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차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차 타세요. 아니다. 오늘은 걷고 싶구나. 날씨도 좋고. 그럼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교훈으로 삼으시는 모습이요. 민서가 화를 내는 건 쉬워. 하지만 그게 뭘 해결해 주겠니? 나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 그리고 진짜 군인은 감정보다 이성으로 분노보다 지혜로 행동한다는 걸 배웠지.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민서가. 그날 내가 침착하게 대응한 거 잘 봤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좋은 군인이 되길 바란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 그게 진짜 군인이란다. 3개월 후 53년대 3중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태현 중위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이제는 병사들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호 일병. 예, 중대장님. 오늘 훈련 잘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준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이 칭찬을 하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휴식을 취했습니다. 야, 준호야. 응? 너 할아버지 요즘 어떠시대? 응, 잘 계셔. 지난주에 편지 받았어. 진짜? 뭐라고 쓰셨는데? 훈련 열심히 하고 동료들 잘 챙기라고. 그리고 계급장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뭐? 역시 소장님다운 말씀이시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의 의미, 리더가 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의 의미. 할아버지는 평생 그것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면회실. 행정병 최준영은 면회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 병사 면회 오셨나요? 아, 김민호 일병인데요. 네,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최준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면회객을 똑같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모두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정문에서는 김민수 이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예전에 김민수였다면 대충 응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회 오셨습니까? 아, 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출입증 착용해 주시고요. 고맙네. 면회실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차량 지원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 걸어갈게. 그러시면 이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김민수는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시겠지. 잘 모셔드려야지. 그날의 일은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병사들은 더 예의 바르게 되었고 간부들은 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노인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한테서 편지 왔어요. 그래? 뭐라고 했대? 할아버지 덕분에 군대 생활이 더 의미 있어졌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녀석 과찬이군. 과찬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고맙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 그것은 50년의 군 생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솔선수범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손주 준호에게 그리고 그날 자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노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계급장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손주 면회를 갔던 노인. 그는 무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군인이었으니까요.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이스타 장성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진짜 리더는 권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끕니다. 노인은 자신의 계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짜 리더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화를 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낫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섯째, 진짜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손주의 할아버지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대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겸손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군대의 진짜 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짜 어른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